Okay, let's go. 안녕하세요. 시나오 여행사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대해서 그러면 호치민시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베트남 호치민시 태생적으로 이 나라의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아픔이 많은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유물들, 그리고 월남전에 대한 유물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꼭 가봐야만 할 곳들을 고르고 골라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베트남의 이 역사 중에 프랑스 식민지 역사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식민지 역사에 대한 걸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월남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벤탄 시장 사이공 스퀘어를 먼저 가볼게요. 벤탄 시장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거든요. 역사적으로 한 300년 이상 된 시장인데, 안타깝게도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주둔하던 프랑스 외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조금 옮겨져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내국인들은 거의 안 가요.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시장인데, 재미가 있죠. 이렇게 흥정하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코를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다 팔아요. 생선, 고기, 음식, 과일, 야채, 옷, 별의별 걸 다 팔기 때문에 내 코를 조심해서 들어가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공 스퀘어.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는 곳이죠. 왜 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짝퉁, 이미테이션이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DC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시는데 한 20% 이상은 깎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시면 생각 외로 많은 것들을 보고 쇼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호치민시에서는 프랑스의 역사 이 유물을 그때 식민지 당시에 흔적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틀담 성당과 중앙우체국. 중앙우체국은 좀 오래됐죠. 한 16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지을 때 프랑스가 이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본국하고 뭔가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전신전화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가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지금의 모습, 이거로 1891년에 완공을 해갖고 쓰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중앙에 큰 시계가 하나 올라가져 있어요. 그 시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틀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1859년에 코친차이나 사이공 일대를 점령하고 식민지화하고 자기들이 누려야 할 권리,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연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극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의 호치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벌써 한 140년 넘어가죠. 근데 이게 오페라 하우스가 하노이에도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오페라 하우스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점령을 하고 나서 처음 만든 건물이 아이러니하게도 극장이라는 거.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거를 만들어서 약 300석 규모의 극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공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도 하고 관현악단도 공연도 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음악회도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한국 사람이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이 여기 감독님으로 국가대표 감독으로 계실 때 축구 시합이 열리면 등 덩커의 거리에 거기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베트남 별무늬로 꽉 찹니다. 약 폭이 한 50m 될까요? 채 안 되는 거리에 꽉 차고 들어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던 곳.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월남전 난시에는 미군들의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있던 유흥가들이 있던 활락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려졌던 곳이 등덩커의 거리 호치민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이 뭐냐면 프랑스풍의 아름다운 성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는 호치민 선생님 동상이 있고 그 건물이 뭐냐면 호치민 시청입니다. 1906년에 만들어졌던 이 통치하기 위한 통치 건물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러니하게도 호치민 시청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밤에 가시면 사진 찍기가 굉장히 아름답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에 프랑스인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청와대처럼, 청와대가 아니죠. 우리나라 총독부처럼 만들었던, 일제 총독부처럼 만들었던 곳, 그것을 통일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일궁이죠. 그 당시에는 총독부 건물, 그 다음에 노르동궁이었죠. 그 당시 이름은. 그 다음에 독립을 했던 독립궁. 그리고 자유 월남 시절엔 대통령이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궁. 1975년도 4월 30일 날 통일이 된 이후에는 통일궁으로 불려지는 곳. 1962년도에 내란에 의해서 폭파가 돼서 1968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 신축된 건물 앞에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 한문이 떠오릅니다. 석삼자, 주인주자, 이꽃자, 흥하흥자, 기랄기자. 이런 한문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나라가 한문 문화권이었다는 걸 포함도 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죠? 예, 나라가 흥해야 되고, 나라가 길해야 되고. 석삼자가 있는데요. 석삼자가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자유, 평등, 통일입니다. 통일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1975년도 4월 30일 날 오전 10시 45분에 월맹군이 들어오면서 자유월남이 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벽쪽에 있던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는 자랑스러운 곳이죠. 점령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시에 오면 사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전쟁 박물관입니다. 1975년도 4월 30일 날 미군이 패망하고 철수를 다 한 다음에 1975년도 12월에 개관한 곳입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중국, 미국 전쟁 증거관이라고 했던 것이죠. 전쟁에 일어날 때 발생됐던 많은 잘못들을 고발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건물이 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월남전 당시에 그 건물은 누가 쓰던 것이냐면 미국 중앙정보부가 본청 건물로 쓰고 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뺏어서 미국이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1995년도에 미국과 수교가 되면서 지금은 전쟁 기념관으로, 전쟁 박물관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점,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증거물들이, 사진들이 굉장히 안 좋죠? 1층에서 3층까지 구조로 되어 있는 곳들인데 조금은 혐오스럽고 굉장히 안 좋은 사진들이 많은 곳이니까 마음을 다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건물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 좀 그렇네요. 이게 사이공 센타, 정확히는 다카시마의 백화점. 일본에 있는 백화점이고요. 오사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백화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0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 아주 글로벌한 백화점인데 약 8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나라에 다카시마의 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근대적인 백화점이라고 해봤자 다이아몬드 프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식 백화점으로 만들어져 갖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흑자가 안 나고 있죠. 워낙 고가들을 팔고 있고 한국의 백화점처럼 한국에 팔고 있는 메이커들을 다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 메이커들을 팔고 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가면 한국이 자랑하는 떡볶이 두끼라는 체인점이 한국이 베트남에 유명한데 그 짝퉁 떡볶이점 일본인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가 있을 정도로 많은 곳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자 거리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행자 거리 밤에 가야 되는 곳이죠. 낮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행자 거리 너무 웃긴 건 그 대로 한복판 안에 팥죽소도 같이 있어요. 그런 곳인데 이제 밤에 가시면 여행자 거리에 가시면 많은 것들을 즐겁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냥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안주 시켜놓고 마시고 해봤자 진짜 비용이 얼마 안 나오고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과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베트남에서 꼭 가봐야 할 만한 곳 8곳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베트남에서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 가보시면 느끼는 게 많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건물을 저렇게 100 몇십 년씩 지어놨는데 왜 금이 안 갈까? 이러한 것들이 궁금증으로 남으실 수 있어요. 이런 궁금증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든가 SNS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화호 여행사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